얘기하면 할수록 조선소에는 정말 다양하게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구나 이렇게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말한 것 말고도 뭐 어깨나 허리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건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에이, 그럴 리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 어깨, 허리, 상지와 하지의 신경이나 근육을 다치고 병을 얻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말하는데요. 근골격계 질환들은 주로 단순 반복 작업이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 신체의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소 근로자들이 자주 시달리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목이나 어깨 근육의 통증을 느끼는 근막통 증후군, 팔꿈치 내외측의 통증을 느끼는 내외상 과염,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저하되는 수근관 증후군, 손가락 감각이 마비되고 하얗게 변하는 수완 진동 증후군, 허리가 아픈 요통, 이 정도만 얘기해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질환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워낙 다양한 작업들이 있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질환이 천차만별이겠어요. 그렇죠. 근막통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목이나 어깨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굽힌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에 발생한다고 하고요. 내외상 과염이나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이나 손가락을 과하게 많이 쓰면 생긴다고 합니다. 수완 진동 증후군은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질환일 텐데 증상이 손가락의 감각이 마비되고 손끝이 하얗게 된다고 했잖아요.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통은 무거운 것들을 무리해서 들거나 옮기고 또 평상시에 안 좋은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앞서 말했던 소음, 화상, 고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선소에서 얻은 직업병이다, 이렇게 뭔가 확실했다면 이런 근골격계 질환들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허리를 다쳐서 요통이 있다면 그게 일하다가 얻은 직업병인지 아니면 뭐 평상시 습관이 안 좋아서 생긴 건지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은 크게 작업적 특성 요인, 개인적 특성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일하면서 반복적인 동작이나 자세가 많았다든가, 과하게 힘을 썼다든가, 혹은 진동, 온도, 조명 등 기타 요인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병이 생겼다면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병력, 생활 습관 및 취미, 작업 경력이나 습관, 나이, 성별, 음주, 흡연 등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상 습관을 먼저 고쳐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개인적인 특성 요인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나 작업 만족도, 근무 조건, 휴식 시간, 대인관계, 사회적 요인 등 사회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측과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희 씨, 이렇게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유해 인자들 중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서요? 네, 아시다시피 조선업은 제철, 기계, 전자, 화학 등이 모두 합쳐진 종합적이고 규모가 큰 조립 산업인데요. 배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유해 화학 물질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요? 유해 화학 물질들을 사용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선박 도장 작업 시 페인트나 에나멜 등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배관, 설비 등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단열재를 붙이는 보온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는 보온재 부스러기 흡입을 한다든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게 MSDS예요. MSDS요? Material Safety Data Sheet, 약자로 줄여서 MSDS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 물질 안전 보건 자료라고 합니다.
즉,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인데요. 어떤 화학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그리고 그 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때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해도 일하기도 바쁜데 계속 들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 용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 용기 앞에 뭐가 붙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에다가 반드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런 경고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뭔가 경고하고 주의를 준다는 거는 언뜻 봐도 좀 알겠네요. 그렇죠. 경고 표시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는 명칭 아래 보시면 이렇게 신호어가 나와 있고요. 그림 문자, 유해 위험 문구, 아래쪽에는 예방 조치 문구,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급자 정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정보는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예요. 첫 번째로 명칭에서는요, MSDS상의 대상 화학 물질의 제품명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 아래에 있는 신호어에는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죠. 그리고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림 문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림 문자 오른편에는 유해 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화학물질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공급자 정보가 적혀 있죠.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 그림 문자가 제가 추측하는 의미가 맞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좀 불조심? 아니면 독가스? 어떤 거죠? 대충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쁜 작업 환경 속에서 화학물질 경고 표시가 이렇게 붙어 있다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몇 가지 그림 문자는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 현장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을 MSDS 표지 없는 일반 용기에 담아두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예컨대 MSDS 표지가 붙지 않은 일반 음용수 병에 담아둔 신라를 생수인 줄 알고 마셨다가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MSDS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고 준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욱 중요합니다. 수희 씨, 지금까지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유해인자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랫동안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내 안전을 챙겨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스스로 보호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라고 하잖아요.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혹시나 모를 물리적, 화학적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구를 착용한다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호구를 바르게 착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배를 만드는 회사로서 여러 가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작업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안전보호구 착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업별로 착용해야 하는 안전보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작업,
보호구의 종류에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벨트, 안전작업화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보호. 안전모 착용 방법. 안전모는 물체의 떨어짐, 날아옴, 부딪힘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안전모 착용 전에는 모체, 착장제, 충격 흡수제와 턱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게 머리 고정대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귀의 양쪽에 턱근이 위치하도록 착용합니다. 턱근을 견고히 조여서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도록 착용하도록 합니다.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확인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발밑의 위험 차단, 안전화 착용 방법.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와 충격, 끼임과 잘림, 감전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줍니다. 자신의 발 치수에 맞는 안전화를 착용한 후 끈이 풀리지 않게 착용합니다. 잠깐,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가고 귀찮더라도 안전화를 열고 신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아찔한 추락사고를 방지해주는 안전벨트 사용 방법.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용 전 반드시 로프가 마모되거나 금속재가 변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 시작 전에는 안전대와 부속 설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안전대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어깨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우고 가슴 조임줄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워주세요. 이때 안전대와 허벅지는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줍니다. 착용 후에는 이상 유무까지 꼭 확인해 주세요. 소음 차단, 위험 차단, 청력 보호구 착용 방법.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하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청력 보호구는 뜨거운 슬래그, 분진, 비산 입자들이 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 착용 시 귀마개 전체를 돌려가면서 크기를 압축해줍니다. 그 다음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어줍니다. 착용 후에는 약 15초 정도 눌러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면 청력 보호 끝. 거울을 정면으로 봤을 때 귀마개가 보이지 않아야 제대로 착용한 것입니다. 호흡기 질환, 질식재해를 예방하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방법. 호흡용 보호구는 분진 흡입 방지, 화학물질 중독, 산소 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재해는 호흡용 보호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진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착용 전 방진 마스크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먼저 목 뒤에서 목끈을 묶어줍니다.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겨줍니다. 코 부위와 얼굴 틈새가 막아지도록 꼼꼼히 고정시켜줍니다. 안면부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었는지 양손으로 다시 한번 밀착 검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압 밀착 검사까지 실시해주면 방진 마스크 착용 완료입니다. 다음은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목 뒤에서 목끈을 묶어줍니다. 마스크는 착용 방법도 중요하지만 밀착 검사도 중요한데요. 얼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도록 음압 밀착 검사까지 실시해주면 방독 마스크 착용 완료입니다. 귀찮아도 불편해도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HD 현대중공업에서 나를 지켜주는 안전용품입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 안전보호구 착용법을 배워봤는데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실천하는 것이겠죠? 보호구 착용법을 숙지하고 항상 생활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구를 완벽히 착용해도 과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호구는 어디까지나 사고가 났을 때 최소한으로 나를 지켜주는 패시브 보호수단일 뿐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세 번째 안전교육 시간. HD 현대중공업은 안전 최우선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하겠습니다.